설 연휴 기간 호남선 열차 현장 판매가 시작된 오늘 주요 시간대 기차표가 10분 만에 동인하는 등 경쟁이 치열했습니다. 박근혜 정부 들어 수도권 규제 완화가 더 심화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수년째 바닥세를 보이던 솥값이 최근 들어 갑자기 가파른 상승세를 보이면서 농민들의 얼굴에도 모처럼 주름살이 펴지고 있습니다. 해남 오시아노 관광단지의 골프장이 갑자기 휴장에 들어가면서 공기업의 방만 경영 여부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설 연휴 기간 동안 호남선 열차의 현장 예매가 오늘 시작됐습니다. 주요 시간대 기차표는 예매 시작 10분 만에 동인할 정도로 경쟁이 치열했습니다. 송정근 기자입니다. 예매가 시작되기 8분 전 설 연휴 열차 시간표와 현금 뭉치를 손에 든 어르신들 얼굴에 긴장감이 감돕니다. 설 연휴 기차표를 사려고 자녀들 대신 어젯밤부터 진을 치고 기다린 사람들입니다. 선생님 몇 시부터 오셨어요? 나 11시. 그렇게 일찍 오신 이유가 있으세요? 패권을 하긴 하지. 드디어 예매 시작. 설 예매 창구 앞은 표 끊어달라는 아우성으로 비상이 걸렸고 난리통의 사람들은 우왕좌왕입니다. 새벽부터 줄을 서도 원하는 표 구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29일 것도 없고요. 29일 건 5시 55분 차시라고. 어때 이거라도 할까요? 오후요. 네, 오후 5시 55분 차. 결국 현장 예매 10분 만에 주요 시간대 열차는 매진됐고 30분 뒤에는 거의 모든 표가 팔려 기다렸던 사람 절반은 표를 못 샀습니다. 10분 단지 다 매진됐어요. 뭐 저기 인터넷 말고 여기 창구 매매가 30%라 그러는데 이렇게면 30%가 아니잖아요. 이것도 불리하잖아요. 오늘 하루 호남 지역 주요 기차역에서 9천여 장의 표가 판매됐고 어제 시작된 인터넷 예매도 전부 매진된 상태입니다. 아직 판매되지 않은 호남선 설 연휴 입석표는 오는 14일 화요일 다시 예매에 들어갑니다. MBC 뉴스 송정근입니다. 박근혜 정부 들어 수도권 규제 완화라는 카드를 또다시 꺼내들었습니다. 국가 균형 발전은커녕 갈수록 지방만 어렵게 하는 정책이 나오면서 반발이 더 거세지고 있습니다. 이계상 기자가 보도합니다. 광주 첨단산업단지에서 6년째 영상 기록 장치를 생산하던 한 업체가 최근 수도권으로 본사를 옮겼습니다. 기술 인력을 충원하고 관련 부품을 조달하는 데 있어서 갈수록 지역적 한계가 커졌기 때문입니다. 물건을 팔아야 되는데 서울에서 시장이 100이라면 지방은 10분의 1도 안 되는 그런 작은 규모를 가지고 있다 보니까 수도권도 갈 수밖에 없는 거죠. 경기 침체가 장기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수도권보다 여건이 열악한 광주 전남은 기업 유치가 더 어려워졌습니다. 지난해 광주시의 외국 기업 투자 유치 실적은 11건으로 재작년의 절반 이하로 줄었고 국내 기업 유치 실적도 66건으로 30건 넘게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광산업과 금형 등 전략산업을 중심으로 광주시가 나름의 투자 유치 성과를 내왔지만 이조차도 녹록치 않은 상황이 됐습니다. 박근혜 정부가 수도권 과밀화를 막기 위한 규제 정책을 모두 풀겠다고 밝혔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되면 투자 기업들은 접근성과 인력 충원 등 입지 여건이 뛰어난 수도권으로 몰릴 수밖에 없습니다. 정보 취득이랄지 기업 간의 협업을 하는데 좀 어려움이 있을 걸로 판단이 됩니다. 지방에서 하는 그 새로운 그 신성장 동력 산업에 저희로 와닿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MB 정권에 이어 박근혜 정부도 균형 발전을 외면하면서 비수도권 민심이 다시 들끓기 시작했습니다. MBC 뉴스 이계상입니다. 시민사회단체 참여자치 21이 광주시의 제2순환도로 항소심 승소를 환영한다고 밝혔습니다. 참여자치 21은 논평을 통해 시민의 혈세를 낭비하며 막대한 이익을 취해온 맥쿼리의 부당성이 이번 판결로 다시 밝혀졌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잘못된 협약으로 돈 먹는 하마로 전락했던 제2순환도로 1구간을 매입해 광주시가 시민들에게 직접적 혜택을 돌려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수년째 바닥세를 면치 못했던 솥값이 최근 가파르게 오르고 있습니다. 앞으로 가격 추이를 가늠할 수 있는 송아지 가격은 3년 전 수준을 회복했습니다. 문현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전국의 소 사육 마리수가 지난해 말 300만 마리선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사육 마리수 감소는 가격 상승으로 이어졌습니다. 큰 소 1kg이 14,000원에서 15,000원대로 1년 전보다 최고 15%나 올랐습니다. 송아지 가격은
숫송아지가 평균 200만 원으로 속값 침체가 시작된 3년 전 시세로 회복했습니다. 지금 보면은 보편적으로 암송아지도 쓸만한 것은 107, 80만 원에 줘야 되고, 또 숫송아지 같은 경우도 지금 무조건 200만 원이 지금 넘어가는 그런 추세로 지금. 이 같은 속값 강세는 당분간 계속될 것이란 전망입니다. 축산당국은 올 1사분기에 전국 사육두수가 277만 마리까지 감소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난해 정부 차원의 암소 도축으로 번식이 크게 줄어든 데다 FTA 보상 차원에서 실시한 폐업 신청도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또 사료값이 하락이 되고 있고, 또 사육도 수가 현저히 감소가 돼서 정부에서 암소 감축이라든가 농협중앙에서 같이 사업에 동참을 해가지고 수수가 줄어들고 경기가 회복돼서 소비가 활성화될 것 같습니다. 속값이 긴 침체 터널에서 벗어나면서 농가의 얼굴에도 모처럼 주름살이 펴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문현철입니다. 광주 전남 사업체 올해 1분기 채용 계획 인원은 15,000여 명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광주 고용노동청이 지역사업체 4천여 곳을 조사한 결과 올 1, 4분기까지의 채용 계획 인원은 광주가 8천여 명, 전남 7천여 명 등이었습니다. 규모별로 보면 300인 미만 사업체가 14,000여 곳으로 전체 95% 정도를 차지했고, 300인 이상 사업체 채용 계획 인원은 800명인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기아차 광주 공장의 봉고 트럭 생산 대수가 크게 늘어나게 됐습니다. 기아차 광주 공장에 따르면 노사가 최근 시간당 생산 대수를 기존 23.1대에서 25.1대로 늘리기로 최종 합의했습니다. 시간당 생산 대수가 2대 더 늘면 연간 8천여 대의 물량이 증산될 전망입니다. 기아차의 봉고 트럭 증산 합의로 올 목표인 62만 대 생산에 청신호가 켜졌습니다. 해남의 오시아노 관광단지 내 유일한 시설인 한국관광공사의 대중골프장이 갑자기 휴장에 들어갔습니다. 그 이유를 놓고 공기업의 방만 경영이다, 또 공기업의 적자 줄이기 대안이다, 이런 논란이 뜨겁습니다. 김양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4년 전 개장한 해남의 한 골프장입니다. 9월 규모의 대중골프장과 18월 규모의 회원제 민간 골프장이 통합 운영돼 왔습니다. 파인비치 골프장 측이 한국관광공사의 대중골프장을 위탁받아 함께 운영했는데 이달 초 대중골프장이 문을 닫았습니다. 계약이 끝난 뒤 새로운 위탁업체를 찾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기존 임대료보다 5배 가까이 늘어난 연간 10억 5천만 원의 임대료가 원인입니다. 매년 임대료가 한 2억 정도 약간 상회하는 수준이었거든요. 근데 이번에 입찰이 장액이 10억 5천이어서 한 5번 정도 증가된 것이 부담스럽고요. 관광공사 입장은 다릅니다. 대중골프장에 투자된 비용은 400억여 원. 연간 2억 원 정도에 불과한 임대료를 받다 보니 적자가 발생했는데 특혜로 비춰질 정도로 낮았던 임대료를 현실화한 것이란 겁니다. 현재 골프장 운영의 문제점은 좀 현실성이 없는 그런 임대료가 좀 지속적으로 좀 4년 동안 그렇게 운영이 되어 왔고요. 관광공사 측은 오시아노에 숙박시설을 짓는 업체에 골프장 매각과 장기 임대를 함께 검토하고 있습니다. 골프장 매각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사실상 직접 운영한다는 방침입니다. 한편 4년 전 골프장 개장 초기 파인비치 측이 지어 클럽하우스로 사용했던 가건물 소유권을 놓고 관광공사와 골프장 측이 법정 싸움까지 예고하고 있어 사태가 더욱 꼬일 것으로 전망됩니다. MBC 뉴스 김양훈입니다. 오는 16일부터 전공로 가입을 위한 조합원 찬반 투표를 실시하는 광주시 공무노조가 기자회견을 갖고 광주시가 안행부 지침을 근거로 찬반 투표를 막기 위한 부서장 회의를 여는 등 노동 기본권을 부정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광주시가 계속 탄압할 경우에 광주시장 등을 고발하는 한편 자유로운 투표 보장을 위해 단식 농성에 들어가기로 했습니다. 광주시는 이에 대해 비합법단체인 전공로 가입에 따른 불이익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일 뿐이라고 해명했습니다. 동백꽃은 겨울에 피는 몇 안 되는 꽃 중에 하나인데요. 붉게 핀 애기 동백꽃의 장관과 주말 날씨 정보 강예슬 기상캐스터가 전합니다. 빨간 동백꽃이 하얀 눈얼음. 매서운 추위에도 애기 동백꽃들은 강인한 생명력으로 꽃을 피웁니다. 이렇게 추운데 안 얼고 펴 있다는 게 신기하네요. 어떻게 관리했는지 신기하네요.
겸손한 아름다움이라는 꽃말을 가진 애기 동백꽃. 유난히 꽃 구경하기 힘든 계절에 남쪽에서는 예쁜 꽃들이 무리를 지어 핀 채 겨울 관광객들을 유혹하고 있습니다. 1월 2월에는 동백이 가장 계절의 꽃이고 내일과 모레 맑은 가운데 오늘보다도 더 포근하겠습니다. 낮 기온은 평년 기온을 회복하면서 나들이 하기에도 좋은 날씨 보이겠습니다. 주말인 내일 광주의 아침 최저 기온은 영하 4도, 낮 최고 기온은 5도로 올라서겠습니다. 모레 아침 기온은 영하 3도, 낮 기온은 6도를 나타내며 추위가 더 풀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 주는 기온이 다시 내려가면서 쌀쌀한 한 주가 되겠습니다. MBC 뉴스 강예슬입니다. 다음은 희망 2014 이웃돕기 성금을 보내주신 분들입니다. 전남대학교 지병문 총장과 교직원들께서 759만 3천 원을 보내주셨고 남구 봉선동 쌍용 스윗다톰 아파트 주민들께서 150만 1천 원, 담양군 유창 GMT 대표 윤여철 씨께서 300만 원, 영광군 한전 KPS 한빛 3사업소 이일진 소장과 임직원들께서 140만 원을 기탁해 주셨습니다. 성금을 보내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대학을 다닌 뒤에 폴리텍 대학에 다시 입학하는 학생들이 늘고 있습니다. 폴리텍 대학 광주 캠퍼스에 따르면 올해 2년제 학위 과정 수시 모집 결과 21%의 학생이 다른 대학에 다닌 적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재학생 중에서도 학위 과정은 360명의 25%가, 1년제 과정은 270명의 57%가 타 대학에 다닌 경험이 있었습니다. 광주과학고등학교가 개교 30주년을 맞아 릴레이 멘토링 특강을 가졌습니다. 첫 특강에는 우리나라 최초의 위성인 우리별 1호를 발사한 경희대 손종호 교수가 강사로 나서 미래 과학자를 꿈꾸는 과학고 학생들에게 우주에 대한 꿈과 도전 의식을 주제로 열띤 강연을 했습니다. 광주과학고등학교는 개교 30주년을 맞은 올해 광주와 전남에서는 처음으로 과학영재학교로 지정됐습니다.